이만큼을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구성역에. 또 플랫폼 시티 같은 경우는 주변에 광교, 수지, 뭐 죽전, 구성 옆에 비어있는 땅을 꽉 채우는 거예요. 네. 동네를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엄청난 기회가 될 거다라고 아마 네.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임장기입니다. 이 용인 수지구청역 주변 임장 및 시세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르겁입니다. 저는 뭐 불인이지만 열심히 임장기를 써봤습니다. 강남역에서 25분 걸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수지구청역에 내리면 이제 주변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지죠. 그러니까 이 수지가 구잖아요. 네. 근데 수지구를 말하는 건 아니고 약간 네. 특정 지역을 말하는 걸로 쓰지 않나요? 보통 수지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죠. 네, 수지가 막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수지구청역, 그다음에 성복역 주변을 네. 주로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죠. 딱 거기 역 주계 주변을 이제 우리가 보통 네. 부동산에서 그냥 수지라고 얘기하는 네. 거긴 합니다. 자, 보면은 여기 옛 빌라촌도 있고 뭐 학원가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이게 다 옛날 아파트들. 근데 여기 그래서 막 리모델링 하네, 막 재건축 하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도는 동네 중에 하나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이 지역을 난개발의 집산지라고 얘기를 했던 난개발이다. 네, 난개발의 집산지라고 얘기했던 동네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동네가 이렇게 상점 몇 개가 됐으니까 네. 저는 이제 첫 번째 투자를 2000년대 초반에 수지에 했었어요. 근데 못 모르고 했죠. 그때는 모르고. 네. 그랬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지역은 좀 난개발이라고 그래서 네. 도매급으로 좀 많이 넘어가는 지역. 네. 그때는 지금 이렇게 수지구청역이라든지 성복역 주변은 허허벌판이었고 오히려 지금 수지구청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현대아파트 있고 동부아파트 있고 이제 좀 더 북쪽에 있거든요. 그쪽이 어떻게 보면 메인이었었어요. 여기를 네. 좀 더 메인으로. 네, 수지 삼성 레미안 4차가 바로 네. 위에 있는데 거기가 수지로 들어오는 입구였고요. 네. 그 아래쪽에 풍덕천동이라고 해서 그래서 수지라고 부르기보다는 풍덕천이라고 풍덕천. 얘기하는 분들도 네, 그 당시에 네, 되게 네. 많았었던 동네예요. 이제 그랬던 동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난개발이라고 됐던 부분이 그 옆에 보면 산들 있잖아요. 네. 산 밑에 다 들어서 있는 것들을 통칭해서 다 난개발이다. 이런 데를 난개발이라고 한다. 예, 그때 그렇게 했었던 동네였는데 네. 이 지역 아래쪽에 이제 교통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네. 그러면서 수지구청 이제 신분당 더 생기고 그다음에 동천동이 아파트 입주하고 네. 이러면서 동네가 완전히 바뀌었던 그리고 옆에 광교 들어서면서 그렇죠. 그 중간에 이제 탄탄하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탄탄하게 들어왔던 이 주변에 진짜 아파트 많아요. 네. 많은데 이제 요 수지구청을 지나면서 성복역 가는 요 신분당선이 생기면서 네. 갑자기 교통편이 되게 좋아진. 그렇죠. 네. 예전에 좀 되게 좀 약간 좀 애매한. 네. 아무래도 뭐 분당선이 있긴 있었지만 네. 그래 좀 애매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산 밑에 있는 뭐 네. 상현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다 난개발이라고 불렀었던 동네인데 네. 뭐 지금은 옆에는 광교 네. 또 위에는 분당 네. 판교 이러다 보니까 뭐 동네 자체가 누가 하나 선호하는 동네가 돼버렸죠. 자, 그랬는데 수지구청 주변을 먼저 보면은 뭐 유흥가 상권 이런 게 많고 그래서 분위기가 뭐 천차만별이었다. 근데 본인은 삼성 레미안 오차가 좋아 보였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현장을 한번 가보면은 네네. 본인 스타일에 맞는 데를 또 찾게 되니까. 제가 볼 땐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조용한 거. 네네. 네, 여기 네. 좀 조용한 거. 조용하거나 너무 이렇게 번화하거나 유흥가 없는 그런 동네 쪽으로 네. 조금 선호도가 높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유흥가가 있는 곳들이라는 게 네. 아무래도 좀 네. 뭐 역세권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그래도 좀 이렇게 활달한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곳일 수도 있잖아요. 어찌 네. 보면은. 그렇죠. 외곽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유흥가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해서 약간 좀 좋지 않은 시설들이 들어오는 네.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과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 거주지의 선택을 보게 되면 네. 거기서 한 블럭 더 떨어지고 좀 조용한 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때문에 인기단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네요. 네. 수지 사람으로서 으슥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본인 동네에 나오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그렇죠. 좋아해 주시는데. 또 한마디 더 해주시고 싶으실 거고요. 네. 학원가 및 아파트 시세를 보면 학원가가 여기 다 밀집돼 있는. 네. 구청역 앞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학원을 이제 다니는데 주변에 보면 뭐 학교도 많고 네. 한마디로 이제 아파트 많고 학교 많으면 이제 학원 가는 당연히 생기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좀 공부하는 분위기가 좀 있기는 하죠. 이쪽은. 자, 그래서 학원가들이 한 130개 정도 몰려있긴 하지만 분당에 비할 바는 못 되네요.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이게 분당보다 나쁘기 때문에 여기 별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아, 그럼요. 상대적인 거고 이게 네. 많은 거죠. 130개가 뭐 적은 편은 아닙니다. 대치동엔 800개인가 있더라고요. 뜨는 게. 네. 그 동에. 예, 거기가 엄청 많은 거지 이 정도도 나쁘진 않다.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광교 살 때는 네. 여기로 학원도 보내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엄마들이 네. 놀러 학원 보내가지고 광교 쪽에는 학원이 좀 많이 부족했었을 때여가지고 네네. 엄마들이 수지로 학원 보내고 뭐 라이딩하고 이런 적들도 좀 있었다는 거. 네. 중고등학교들도 뭐 당연히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잘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중학교들의 학업 성취도가 대부분 90% 후반대다. 교육열이 대단한 것 같다. 만만치 않죠 이 지역도. 네, 이 지역도 만만한 동네는 아니에요. 공부를 빡세게 다들 시키는 곳이고 네. 상권도 뭐 이렇게 잘 조사를 해주셨고요. 유흥가가 밀집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데 뭐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 키우거나 이럴 때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유흥가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네. 또 개발이 되고 네. 그러면 또 갑자기 또 괜찮은 상권으로 갑자기 막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또 역세권 주변이 많기도 하니까 네네. 전반적으로 무조건 난 싫어라고 보시기에는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단지들도 막 뽑아 보시고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이 역세권 주변에 네. 여기 막 재건축 리모델링 얘기들도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 뭐 어떻게 보세요? 이쪽 수지 쪽의 어떤 뭐 개발 뭐 이런 것들. 저는 그 부분을 진행하는 것보다 네. 주변에 들어설 때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용인 플랫폼 시티라든지 또는 플랫폼시티. 예, 구성역 주변에 있는 GTX 그 음. 주변 이런 것들 때문에 리모델링도 리모델링이지만 네. 새로 들어서는 단지가 또 많다면 또 글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지금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위에 네. 구성역이 또 있는데 네. 거기는 GTX가 들어오는 곳이다 보니까 네네. 사실 입지로 보면은 여기보다 더 좋을 수도 있죠. 나중에는 교통편만 보면은. 바뀔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인근으로 또 신도시처럼 아예 택지지구 하나 조성되고 있어서 네. 그 얘기도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군데를 좀 가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격 변화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해주셨으니까 저희 카페 오셔가지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전세가도 뭐 비교하고 이렇게 뭐 아파트별로 이렇게 다 비교를 하셨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지역들은 네. 요 수지만 비교하면 안 되고 요 가격대로 옆 동네들도 같이 좀 비교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렇죠. 왜냐면 요 동네만 보면은 네. 이 중에서 얘가 제일 좋으니까 얘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옆에랑 또 비교해 보면 이 가격으로 저기 이걸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또 저기가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좀 여러 지역을 같이 비교해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좁혀 오시는 게 좋습니다. 한 곳에 꽂히시면은 안 좋을 수가 있다는 네네. 거. 구성역 얘기도 지금 나오죠. 그래서 구성역 쪽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좀 좋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은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좀 난개발이 네. 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가면 애매하게 돼 있죠, 되게 좀. 네, 애매하게 돼 있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수지도 원래 애매했었어요. 예전에. 그 상현로 라인으로 해서 광교 넘어가는 라인이 되게 애매한 거였는데 네. 어쨌든 그거는 꾸준히 반찬해 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뭐 나오는 여기가 이제 뭐 수지 쪽인데 여기 네. 이쪽에 가면 뭐 횡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횡한 동네에 플랫폼 시티라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 그것도 뭐 장기적으로는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만큼을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구성역에. 그렇죠. 인근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진안장에는 이 경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네. 오른쪽을 개발했었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약간 서쪽을 좀 더 약간 개발하는 네. 느낌도 있는데 결국 용인의 미개발지를 탄탄하게 채워가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 이번에 집값 오르면서 신축 있는 그다음에 새로 인프라 형성되는 것들이 얼마나 가격들이 오르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네. 아마 용인 플랫폼 시티 자체는 아마 제대로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 지역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은 곳 중에 하나가 될 거다. 빨대효과처럼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빨아들일 수도 있겠다. 네. 왜 그러냐면은 수지와 죽전하면 지금 누가 봐도라도 수지거든요. 네네. 근데 옛날에는 제가 처음 투자하던 시기만 해도 죽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바뀌면서 수지로 네. 넘어갔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또 한 번으로 플랫폼 시티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한 것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뭐 GTX 뭐 무용론 막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 GTX 특히 이제 구성역에 이제 생기면은 네. 뭐 구성역 인근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걸어서 네. 아니면 뭐 마을버스 한두 정거장으로 구성역에 바로 도착하면 상당히 빨라지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분당선 쪽 네. 막 돌아가고 그렇죠. 경부 막히고 네. 막 이러는데 여기서 어쨌든 GTX라는 거는 이제 삼성역으로 바로 이제 가니까 물론 네.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따져보면은 강남역으로 가는 수지구청역 신분당선과 이제 삼성역으로 가는 GTX 네. 요 싸움이라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삼성역 쪽을 더 앞으로 좋게 보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로 좀 순위가 좀 바뀔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아직 시간은 많이 걸린다. 당장 탈 수 있는 거랑 뭐 10년 뒤에 타는 거랑은 좀 다르니까. 관심을 두라는 거지 네. 지금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네, 물론 수서까지는 금방 뚫립니다. 수서까지는 이미 거의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GTX 용인역을 기점으로 해서 25만 평 부지에 플랫폼 시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아직 뭐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에 이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저도 꽤 많이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뭐 네. 진행되는 느낌까지는 제가 못 받아가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진행되는 거는 네. 그 용인시에서 밀어붙이는 느낌은 있는데 네. 뭐 원래 뭐 항상 단계가 있잖아요. 네.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뭐 맹꽁이 더 나왔다, 뭐 환경보, 그다음에 네. 유물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중간 단계에서 뭐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용인 플랫폼 시티에 너무 뭐 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네. 너무 깊숙이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좀 더 구체화됐을 때 네. 그 전까지는 지금 열심히 임장하셨던 수지 지역 주변 또 그 주변 지역에서 좀 찾아보시고 플랫폼 시티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진척도는 되게 느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가 무조건 바로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네.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정도. 그러니까 3기 신도시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어려움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택지 조성 다 되고 뭐 올라가도 사실 그때 또 입주량도 있고 하니까 네. 좀 길게 보시면 좋겠다. 자, 그럼 이제 수지 쪽의 아파트를 가격대를 좀 보면은 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성북역 롯데캐슬 아우 골드. 많이 네. 들어보는 정도가 아니었죠. 네, 이거는 수지가 어딘지 모르셔도 얘기 좀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회사 네. 다니던 시절에도 이거 분양하기 전에 네. 저랑 같이 근무하는 친구 후배죠. 후배한테 여기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되게 고마워했던 아, 그래요? 네, 그 아파트라 저도 네. 기억이 많이 나죠. 네, 여기가 이제 아파트도 있고 앞에 뭐 롯데몰도 네. 있어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소위 말하는 그냥 주상복합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그냥 사실상 그냥 여기 앞에 네. 다 같은 이용을 할 수 있는 네. 집 앞에 몰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거기다 신분당선도 있고 하니까 네. 여기가 가격이 많이 올랐었었는데 네. 여기가 가장 좀 유명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진산마을 삼성 7차 그러니까 요즘 애매하죠. 예, 이게 지금 현재는 네. 워낙 단기간에 거래가 안 되다가 어느 한두 건 거래되는 걸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대형평이에요. 네. 대형평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3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이쪽이 아직까지는 메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이쪽 그 성북역 쪽이 네.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던 네. 거. 그리고 이쪽에 아니면 좀- 수지구청 쪽에 푸르지오인가요? 네. 네. 그쪽 정도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 정도가 가장 뭐 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얘기를 했던 것들인데 용인 플랫폼 시티 당연하죠. 뭐 GTX 있는 구성역에 붙어 있는 데고 분당선도 뭐 당연히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도 원래 있는 건데 네. 이걸 환승할 수 있는 환승센터를 설치한다. 음. 이런 것도 지금 호재는 호재겠죠. 네. 이것도 당연히. 네, 그래서 1조 784억에 돈이 들어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세금으로 인프라를 깔아주는 지역들 네. 이런 지역들은 뭐 장기적으로 그래도 네. 좀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인프라에 들어가는 그 세금이 네. 괜히 거기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나 방향성을 보고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하나가 잘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또 막 계속 이어주고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입지를 선점해서 거기 인프라가 깔리면 갑자기 더블 역세권이 되기도 하고 막 트리플이 되기도 하고 막 하는 것들을 보면은 세금이 가는 곳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또 플랫폼 시티 같은 경우는 그 지도로 한번 또 놓고 보게 되면은 주변에 광교, 수지, 뭐 죽전, 구성 옆에 비어 있는 땅을 꽉 채우는 거예요. 네. 꽉 채워서 동네를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앞으로 엄청난 기회가 될 거다라고 아마 네.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골프장 같은 거 빼시고 네. 네, 여기 지금 이제 광교고요. 광교 있고 수지 있고 여기 뭐 죽전 있고 뭐 이러잖아요. 네. 기흥 있고 그러니까 여기 사이 딱 네. 비어 있는 땅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비어 있는 데를 꽉 채우고 있다. 네. 용인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비어 있는 땅을 채우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심부라고 볼 수도 있고 네네. 또 경부고속도로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 여기 GTX
GTX랑 연계해서 여기를 좀 교통의 중심지로 바꾸겠다. 네. 이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근데 가격은 또 빠지고 있어요. 네. 용인 수지가. 이게 갭 투자자들 때문에 빠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인데 네. 3개월 만에 3억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수지가 약간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막 많이 올랐어가지고 네.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 또 많이 빠져가지고 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네. 수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수지는 네. 유명하기 전부터 갭투자의 성지였어요. 음. 유명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네. 신분 당선 때문에 유명하기 전에도 네. 갭투자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곳 중에 하나. 즉 바꿔 말하면 인프라가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기다 호재까지 붙어 놓으니까 좀 많은 사람이 들어왔고 네. 그중에 또 일부가 조금 꼬꾸라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용인 수지라고 하는 간판 자체가 뭐 낡고 네. 허를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갭 투자자들 급매물 던지는 물건들 잘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잡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네. 또 이쪽 보게 되면 20몇 평대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네. 뭐 주공 아파트를 포함해서 뭐 제가 조금 아까 원래 중심지 같은 입장이었던 네. 뭐 항구, 북쪽에 있는 거. 보성에 네. 뭐 현대, 동부 이런 쪽이 네. 있었던 쪽도 좀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쪽들은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급등했던 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이고 갭 투자자들도 좋아했던 곳이다. 네. 그러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주 선호도가 있는 지역인 거는 맞습니다. 네. 거주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꾸준히 이 동네를 살려고 하는 동네지 네. 떠나려는 동네까지로 보기는 좀 어려운 동네다. 네, 계속 들어오는 동네죠.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는 건 맞고 네. 다만 그러면 지금은 막 금리가 막 올라가고 지금 불안 심리가 엄청 높기 때문에 네. 가격도 막 급락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동네는 끝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동네다. 네네. 이게 뭐 외곽지라고 보기도 좀 네, 애매하고 더 외곽이라면 모르겠지만 네. 그런 곳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잘 지켜보시면서 본인의 능력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사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을 만한 지역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쳐가는 동네예요라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돈이 많으면 다 거쳐갑니다. 결국에 압구정에서 만나든지 한남에서 만나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다 거쳐가는 거지 뭐. 그렇죠. 분당은 뭐 안 거쳐가는 데가. 뭐. 원래 그러면 강남만 들어야 되는 건데 강남도 거쳐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쳐가는 동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가 있죠. 네, 네. 거기를 보통 그렇죠. 도심지라고 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엄마들이 떠나려고 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눌러앉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게 약간 공부시키기 좋은 동네들. 네. 그리고 애가 한번 여기 동네에 적응하면 떠나기 좀 쉽지 않은 것도 있어요. 네. 저희 애도 이제 1학년인데 학교에 이제 친구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확실히 이제 친구와의 그 교류 관계들이 생기니까 네. 이사 갈까 생각하더라도 얘가 가기 싫어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8살인데 드는데 그럼요. 16살이어봐. 그러면은 엄마 혼자 가라고 막 아빠 혼자 가라고 막 이런 애들도 있다 보니까 약간 정착하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네. 여기는 약간 그런 느낌의 지역이다. GTX 수혜지 용인 죽전 집값 2억 이상 뚝. 사실 요즘에는 앞에 요것만 바꾸고 요 나머지를 다 써도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똑같은 지역이 거죠. 지금 사실 네.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 뭐 가파르고 뭐 약간 상승 속도를 조금 줄였다 뿐이지 계속 인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집값이 뭐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요 금리 인상이 좀 멈출 때까지는 당분간 뭐 어쩔 수 없이 네, 그렇게 될 어쩔 수 것 없는 같습니다. 부분도 있죠. 네, 그리고 대단지 매수 문의도 끊겼다. 지금 금리가 또 채권 시장이 또 한번 문제가 생기면서 네. 금리가 또 튀어가지고 네, 지금 뭐 5.5, 뭐 거의 6 이렇게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지금 매수가 어렵다. 그러니까 못 버티는 분들이 이제 매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사는 현금 많았던 어떤 뭐 네. 무주택자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씩 사면서 거래가 아주 조금씩 되고 있는 그래서 뭐 실거래가도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수지 쪽은 어떤 분들이 사는 게 좀 적합하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수지 광교 고민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저는 부동산 공부와 함께 네. 거주지를 좋은 곳을 찾으려는 분들은 네. 동남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강남을 기준으로 동남부 지역에 이제 선호 지역들이 많거든요. 이 지역부터 출발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지냐 아니냐, 뭐 죽전이냐, 뭐 기타 어느 동네가 좋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곳에 정착하시면서 그 동네를 주변까지 해서 시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공부하시기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동네부터 출발하시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상대적으로 이쪽이 좀 낡은 아파트들도 같이 모여
모여 있다 보니까 네. 뭐 광교 대비는 그래도 조금은 좀 저렴하게도 매수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전월세도 좀 상대적으로 좀 적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뭐 광교 갈까 수지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금액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느낌. 네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강남 출퇴근 아주 편하기 때문에. 네. 서울 동남부 강남권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이쪽 지역도 한번 보시는 것도 네. 괜찮다는 거죠. 가격으로는 광교가 상급지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뭐 광교 쪽도 가격이 좋기는 한데 비싸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는 좀 입지가 어쨌든 좀 더 가까운 곳도 있으니까 네네. 약간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이 동네 이 인근에서 살아봤지만 수지가 광교보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가족들의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도 있는 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네. 네, 왜냐하면 광교가 비싸지면 수지로 가시고 수지가 또 비싸지면 또 광교로 오시고 뭐 이런 것들이 연계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네.